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도 사실은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어떤 범죄 행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성향에 대해 얘기할 때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한 그 임상적인 그런 특징과 원인과 또 치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아마 지독한 이기주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서운 인격의 소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싸움을 대단히 즐깁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아주 강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육체적인 싸움을 아주 빈번하게 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그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불쾌감이나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정생활 속에서도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그런 육체적인 공격, 그 부인을 때린다든지 또 남편을 때린다든지 아이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분들은 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범죄 행위로 연결되었을 경우 또 치료했던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삶의 배경이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빈민층에 속해 있거나 또는 약물 중독자이거나 또 아동들에게는 또 ADHD를 어릴 때 아동 시절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15세 이후부터 나타난다는 것이 학문적인 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중학교 사춘기 이후에 발생이 돼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규정짓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3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 이 사람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정신장애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빨리 개입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속여도 아무런 객관적인 그 반성이나 그런 것이 없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사회생활에서 그 자신의 또 위치에서 지켜야 될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부모로서의 도리, 또 자녀로서의 도리,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면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거나 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아주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볼 때에도 직업생활에서 지속성을 갖지 못합니다. 일이 힘들면 그만두고 또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아주 호전적으로 아주 그 싸움을 걸고 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포에 질리기도 해서 여러 사람을 편하지 않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때로는 가정도 파괴가 되고 인간관계도 파괴시키는 상당히 심각한 성격장애이면서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의 이익과 쾌락밖에 없습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하기 때문에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성격 장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그 임상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가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보건에 관련된 그 통계가 있는데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 쌍둥이일 경우에,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 55%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란성 쌍생아일 경우에는 13%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약 1,500명 정도의 반사회성 성격 장애 환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에서 한 58% 정도가 그 뇌파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정신분석학적에서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어릴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그 깨진 관계를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분석학계의 그런 학문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지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그 사고와 신념 체계, 잘못된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것이 치료되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거짓말을 해도 속여도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도 있고, 그리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위험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잘못된 신념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도 있어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참 위험한 신념을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을 치료하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도 많지는 않고요. 주로 심리치료에 주로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심리치료는 인지치료에서 행동치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적응 행동, 당신의 행동이 이러이러한 것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바른 행동을 모델을 주고, 그 모델을 가지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해서 잘못된 행동을 몸에서 분리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몸에 부착시키는, 안착시키는, 또는 내면화시키는 그러한 치료가 있습니다. 또 이 치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그런 공적인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저항하고 공격합니다. 사회 법 제도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때문에 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치료자는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치료자를 공격하는 이런 위험한 순간도 맞이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들은 별로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주로 행동을 수정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행동치료가 주요하다 하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바라보면 이것이 참 위험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키우거나 우리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서는요, 청소년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나 또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됐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빠른 개입을 해주셔야 이게 성인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가정 배경을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드럽지를 못하고 아주 거칠고,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상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또 지배하고 또 야단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저항을 불러와서 이 성인기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방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 또 반사회적 성격 장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